아니 무슨 약간 강아지 행동 교정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게 다르지 않아요. 네. 오늘 주제는 발기부전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의 병이 아니고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이구나.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일 아닌가요? 안 겪었으면 좋겠죠. 근데 뭐 아예 안 겪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75세 남자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발기부전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나는 매일 하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이제 3번밖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밖에? 근데 그러니까 발기부전은 꼭 누구나 겪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할 법한 그런 병이긴 하죠. 근데 뭐 과학적으로 보면 한 70세 이상 80% 그렇죠. 발기부전이 있다고 돼 있고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극히 10% 이하 그 정도 과학적 통계로 보시면 됩니다. 뭐 80대 이상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제 좀 고민은 되는 나이는 40대 정도부터니까 30대 고민은 별로 없겠죠? 20대도 발기부전으로 오는 사람들 많고 시민성 발기부전도 많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기부전 20대부터 약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마른 장작이 잘 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비만하고 발기부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만이면은 발기부전이 좀 확실히 이게 좀 찾아오게 되는 건지. 그럼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발기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성기로 가는 혈관에 피가 몰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몰려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발기거든요. 근데 혈류 흐름이 안 좋아. 비만하면 대사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비만해서 이로울 일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만하면요 성기 크기도 줄어들어요. 확실히 비만하면은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안 좋죠. 우리가 발기를 시키려면은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혈관 계통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혈류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발기부전이 오고 근육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고 비만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자기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으로 또 발기부전, 시민성 발기부전 비율도 비만한 사람들에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비만하잖아요. 하다가 지쳐요. 못해요. 발기부전이 생겨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공수를 뒤바꿔가면서 그러면 되는구나. 다시 해도 되나요? 그럴 수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만해도 괜찮겠네. 협업을 하는 거니까. 협업이니까. 예. 주로 혼자들 하시나 봐요. 이 사진은 뭐죠? 이게 크리스찬 베일인데요. 이 세 개를 봤을 때 가운데가 제일 좋을지 아니면 마른 장작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가 굉장히 잘 탈 가능성도 있는데 저 마른 장작이 아니라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보통 몸무게를 5 내지 10% 줄이면 남성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약을 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뭔가 해서 저 정도의 근육을 유지. 그럼 셋 중에서는 저 마른 게 제일 잘할 가능성이 높네. 그렇죠. 가운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런 몸에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자주 오십니다.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어요. 대회를 앞두고 저 정도로 몸을 만들었어. 근데 여자친구랑 관계를 할 때 발기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테로이드 맞고.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약 때문인.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분이 꼭 약을 했다는 건 아닌데 저게 쉽지 않아요. 진짜 약 없이 저렇게 몸매 만들어지기가. 그렇다면 만약에 내추럴이라면 약을 하지 않은 내추럴이라면은 가운데가 훨씬 베스트. 운동할 때 로이더? 약으로 운동을 그게 전부 이제 스테로이드 관련 계열인가요? 대부분 그렇죠. 그걸 이제 맞으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원리가 뭔가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이제 주입을 하니까 보니까 떨어질 수가 있. 만들어지는 내추럴 테스토스테론이 줄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수치가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맞는 그 어떤 기간 중에는 훨씬 올라가요? 성욕 같은 게? 아니 그렇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계속 누가 용돈을 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일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 몸의 고환도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발기부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저 스테로이드랑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약간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테스토스테론이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 엄밀하게 따지는 거는 정자의 퀄리티예요, 정자의 퀄리티. 그러니까 아이를 만들겠다는 데 있어서는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이 공급되면 이거는 완전히 쥐약이에요. 근데 섹스하는 능력은 내 몸에서 만들어 여기서 들어오나 똑같아요, 대부분은. 근데 뭐가 있냐면요, 몸 막 만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섹스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저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다 보면은 끊으면은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금단 현상 오면은 이제 우울증 빠지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시민성 발기부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쪽에도 별로 영향을 좋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기는 무조건 혈관에 혈류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혈관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시민성 발기부전은 그럼 완전히 그냥 피지컬리한 건 하나도 아니고 완전 그 심리적인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이나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딱 생각이 눌려버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수행불안이죠. 첫 관계에서는 여성의 질 입구를 못 찾아요. 그러다가 실패를 해요. 당황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 또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넘치고 터지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시민성에 의해서도 전혀 안 될 수가 있군요. 그럼요. 내 여자친구 테크닉이 좋아 보여요. 진짜로, 예. 그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실제로 경험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딱 그 성관계 그 딱 순간에 결국에 남성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의 이 고안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쫙 분비가 되면서 이걸 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심리적인 이유에서 딱 눌려버리면 사실 완전히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시민성 발기부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파트너 교체하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 한창호 교수님처럼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파트너를 교체 못한다면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아니 그 심리적 치료로 어떻게 좀 이렇게 부부 상담 많이 하죠. 근데 의외로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단기간 쓰면서 말씀하신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 강화 시키는 거지. 이제 이런 약물을 좀 사용하고. 약 먹이면 됩니다. 왜 약을 먹이냐면 약을 먹고 한두 번 성공하다 보면 그게 극복이 되는 게 있어요. 작은 성공에 이제 뭔가 자신감. 그걸 딱 포커싱 해주는 거죠. 작은 성공. 네, 그렇죠. 아니 무슨 약간 그 강아지 행동 교정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게 다르지 않아요. 네. 사실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또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약입니다. 약들이 앞에 좀 많이 쫙 나와 있는데 종류가 많네요. 한상 차려놓은 그. 이거 약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니 저는 이렇게. 배가 부를 거. 배가 내가 아는 거 이거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정도 알거든요. 근데 뭐가 많네요. 이거는 비싼 거. 아 그래요? 네. 명품이죠. 왜냐면 오리지널. 그 사이에 많은 애들이 나왔군요. 요거 이제 카피 약들이.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오리지널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왜 그거 드세요? 카피약 더 싼 거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오리지널을 먹겠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드립니다. 성분이 특히 더 좋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죠. 카피약이니까 거의 뭐 동일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타이레놀이고 하나는 게보린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기가 안 돼요. 발기가 안 되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죠. 근데 강직도, 그러니까 포턴시가 가장 좋은 약, 이 비아그라 계열입니다. 실데나필이요. 그리고 이제 이 실데나필이 이렇게 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는 이런 제네릭들이 나온 거고요. 요거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강직도. 근데 타다라필, 시알리스 계열의 장점은 작용 시간, 반감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들 만났을 때 나는 좀 오래 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 번 하고 싶어. 이럴 때 시알리스 계열이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요것도 제네릭들이 나왔죠. 뭐 샌돔이라든지 이렇게 타오르 같은. 얘네가 계열이 이렇게 나뉘는구나. 네, 달라요. 99. 네. 99 이렇게. 88 다음에 99.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 시알리스 계열의 장점은 요게 매일매일 먹는 약의 용량이 있어요. 이렇게 5mg. 5mg 약은 매일매일 먹거든요. 근데 이 약은 발기부전도 치료하지만 우리 남성들 전립선 비대증, 좀 소변 보기 어렵고 할 때 그런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약. 건강에 좋은 약이네요. 타다라필 계열의 약물이에요. 이걸 매일 먹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환자들한테 있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로컬 클리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요 1세대와 2세대를 거치면서 환자들이요, 물과 함께 먹지 않고 그냥 필름으로 지갑에 넣어서 그냥 빼서 먹게끔 하는 게 나온 게 이제 요 엠빅스. 요거는 미로데나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요런 계열의 약들은 이제 이제 이건 그 제너릭 계열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 자이데나, 예, 유데나필. 좋은 약들이죠.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그러면은 강직도랑 시간이라고 봤을 때 얘는 어느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강직도에서 요걸 처음 딱 쓰죠. 네. 근데 나는 뭔가 좀 더 달라지고 싶은데 그럼 그 다음에 전 요걸 한번 써봐요. 그 얘는 뭐가 장점이죠? 이것도 강직도가 장점이에요. 예. 근데 나는 요걸로 좀 여러 번 하고 싶은데 요거는 조금 작용 시간이 조금 느려요. 그럼 몇 시간 전에 먹어야 돼요? 보통 이 약은 1시간 전에 먹으라고 하는데 난데없이 막 4시간 뒤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번 하고 싶은데 조금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 엠빅스. 원래 야일라라는 약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더 빨라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아까처럼 이게 사정이 좀 빠를 때 나는 길게 하고 싶어. 조루 치료제. 조루는 이런 개념이에요. 요즘은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정이 빨라서 내 파트너가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걸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예요. 그럴 때 이걸 써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욕심이 많네요.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드시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섞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섞어서 쓰는 것도 치료에 되게 좋은 방편입니다. 불안증 환자들 불안 장애 약 사용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네요. 아니 선물로 가져오세요. 네.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네. 1세대 비아그라 요게 이제 강직도 쪽인데 얘는 지속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먹으면 뭐 한두 시간 안에 약효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사정하고 나서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사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발기가 되면 좋을 수 있잖아요. 하룻밤에 여러 번 하고 싶잖아요. 그 20대, 10대. 불응기라고 해요. 불응기. 그러니까 한 번 사정했는데 발기가 좀 은근히 되는 것 같은데 성관계까지는 못 갈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좀 쓰겠죠. 이게 포턴시가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빠르게 나타나는 애들. 야일라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약이 있거든요. 정말 그 약 사랑해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저의 비장의 카드. 구하기 힘든데. 야일라 되게 괜찮은 약이죠. 네가 다 가져갔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알약은 휴대가 좀 많이 힘들어요. 지갑에 넣고 다니면 지갑이 볼록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밖에서 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필름제. 필름이요. 네. 5mm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먹다 보니까 따로 이걸 챙겨서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기부전인데 요거를 매일 먹다 보면 따로 이 약을 챙겨 먹지 않더라도 발기가 되는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약이에요. 이 환자분들한테 처방했을 때 아주 좋아하시죠. 네, 배뇨장이 있으면서 좀 발기가 안 된다. 한 4일에서 6일 드시면 아침이 달라지죠. 그럼 제가 요즘 소변 주기가 좀 가늘어졌는데 그럼 이거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네. 약을 먹으면은 조금 이렇게 사정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정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사정부터는 좀 큰 의미가 있긴 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응기와 관련이 있었어요. 한번 사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성관계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호르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발기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발기가 안 되니까 이걸 되게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할 때는 관계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죠. 근데 저는 여자지만 여자인데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상당한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위안이요?